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오후 3시 27분입니다. 5일 앞으로 다가온 싱가포르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한국과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그 우려 목소리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 그리고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이 한 이야기, 그리고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 주한미군 감축 협상은 안 된다는 법안, 이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즉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하기 전에 선언적 약속을 한다든지 또는 주한미군 문제를 다룬다든지 또는 평화협정에 집착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집대성해서 논리화한 사람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외신기자 클럽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이게 모범 답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낮고 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평가절하해서 도외시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홍준표 대표가 만약 언론사 논설위원이라면은 오늘 한 이야기는 가장 잘 쓴 논설에 해당될 것입니다. 홍 대표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CVID를 통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12일 선거가 12일 회담이 이 선거와 연계되어 있는 점을 걱정을 합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이 회담이 열리는 날이 우리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 한국의 선거, 미국의 선거, 그 점을 전제로 해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동결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거를 통해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충분한 성과가 될 수 있다면서 그 대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지원, 더 나아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북한의 체제 보장 요구까지 받아들여지게 되면 차라리 회담을 안 하니 보다 못한 한반도 최악의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ICBM만 폐기하고 핵 보유국 지위는 인정해주는 파키스탄식 북핵 정책을 채택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처음에 미국이 공언했던 약속과는 많이 후퇴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신호를 주는 것은 미국이 자유세계 국가의 리더라는 위치를 포기하겠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면서 북한이 파키스탄식 핵무장이 된다면 한국과 일본의 대책은 자체 핵무장뿐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홍 대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동맹보다는 남북중 동맹을 더 원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 때문에 한국을 빠져나갈 구실을 찾을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가볍게 여기고 북한과 중국과 일종의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트럼프가 의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회에 한국에서 손을 떼는 게 편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까 걱정된다는 겁니다. 홍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본질은
친북 좌파 정부이기에 남한, 북한, 중국 연합을 통해 남북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서 한미동맹은 약화될 것이고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홍 대표는 또 이번 미북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결코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된다. 종전선언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다. 현 단계에서의 종전선언 논의는 미국의 대북한 군사적 옵션을 제거하고 한미동맹의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북한이 합의를 어길 가능성만 높여줄 뿐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홍 대표는 또 북한의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북한의 말만 믿고 제재를 완화하고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또다시 국제사회를 속이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도 폐기를 요구하고 사이버 해적 행위나 위패 제작 같은 북한의 국제범죄 행위도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인권 개선 그리고 개혁 개방도 촉구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주민에 대한 포압을 중지하고 국제 경제 체제에 편입하는 길로 나온다면 영구적인 북핵 폐기의 보증서가 될 수 있다. 이번에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 앉은 이유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의 결과이다. 김정은의 선의나 자발적 의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이 VOA 미국의 소리와 한 방송에서 홍 대표가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회담은 목표가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나서지 말든지 또는 회담 중에 자리를 또 나와야 한다.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 정권을 돕는 나라에 대해서도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 북한은 그동안 해온 행동들에 어떤 변화도 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압박을 더 가중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도 주한미군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홍준표 대표는 북핵 문제에 관한 한 가장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지만은 야당 입장에서 나라를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정권이 여당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야당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야당이라도 나서서 독자적 외교 활동을 통해서라도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 언론에 영향을 주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야당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이 격변기에서 완전히 미아 아니면 고아가 된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 정권의 안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베 일본 수상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트럼프에 대해서 ICBM 제거만 가지고 합의를 하면은 안 된다. 반드시 일본과 한국을 위협하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도 다 없애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북한의 인권 문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은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 그리고 일본 정부
그리고 미국의 의회, 특히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 지금 야당인 민주당의 이야기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다는 것은 뭐냐? 한미일 나라는 다르지만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은 한마디로 자유의 수호입니다.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다가 보니까 개인의 자유를 핵심으로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독자성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기본권을 반드시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개인이 국가를 뒤집을 수도 없는 것이죠. 개인과 국가는 거의 동등한 존재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핵 문제를 보는 시각도 똑같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악으로 봅니다. 그리고 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절대 악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평화 공존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하나로 수렴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핵 문제를 보면은 이처럼 아주 신비하게도 신기하게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점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가치 동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인권, 그리고 사실, 법치, 국제관례 이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록 한국, 미국, 일본으로 달라져도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미일 자유의 가치 동맹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요사이처럼 느낄 때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